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이라던가 가치관이 충돌하셨던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분이 좀 피로가 누적됐다, 의욕이 좀 사라졌다, 에너지가 좀 지쳤다,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 되게 그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싶고 갈등을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최대한 뭐 받아주고 지켜주고 그러다가 점점 회피하는 쪽으로 갔겠다, 이런 것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처음부터 단절 당시까지 어떤 에너지였는지 관계 흐름을 볼 거예요. 1번님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1번님께 뭐 처음에는 설렘 포인트도 있고 좋았고 그런 애착이라던가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끌리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1번님께 실망했다는 게 보여져요. 실망했다던가 아니면 제가 허무해졌다던가 애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사라졌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지점의 한계에 다다른 게 좀 일찍 왔다고 보여지긴 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마음이 약간 1번님에게 갔을 때 그만한 반응이 돌아오지가 않았다던가, 이 카드가 뭔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포기하는 에너지가 좀 들어오긴 해서 관계에 지쳤다거나 아니면 뭐 슬프다거나 분노가 있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처음부터 좀 회피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분이 아니면은 관심사 자체가 다른 데로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니면 1번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했던 것만큼 피드백을 주지 않았건, 여러 가지로 지치고 실망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관심사를 좀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느끼기에는 회피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1번님에게서 멀어지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1번님 좋아하는데 자기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자기가 이제 더 괜히 관계에 몰입했다가 자기에게 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이분이 오히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뒀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마음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1번님을 생각했을 때 죄책감이 든다던가 후회가 있다던가 미련이 좀 남는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 고민 때문에 자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좀 너무한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분은 좀 아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긴 하는데, 어떤 1번님의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거를 좀 곱씹으면서 그 행동 나한테 왜 한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던가, 그런 게 약간 1번님에 대한 고민이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갈 정도로 좀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분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1번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물론 직접적인 집착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분이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1번님하고의 있었던 대화에서도 1번님이 했던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행동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상대방 분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지를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지는 남아 있었는데 자기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1번님께 마음이 닫혔다 그런 건 아니었어도 관계 자체에 혹시나 하는 가능성 자체는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1번님에게 다가간다거나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1번님이 뭔가 자기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지 그 피드백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뭔가 1번님이 느끼기엔 간을 본다, 나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느꼈을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은 1번님의 어떤 행동을 자꾸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1번님이 아마 그 어떤 포인트를 안 해줬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 분께서는 이제 1번님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꽂혔다던가 이제 다른 미래를 좀 그려본다던가 자기 일에 집중을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번님도 어떻게 보면 서운한 에너지도 있었을 수도 있고 1번님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관계에 이 상대방 분께 호기심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정말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셨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노력하고 같이 쌓아나가고 그러면 안정적인 관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상대방 분하고 맞춰가려는 에너지도 있거든요. 1번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너무 상대방 분에게 흔들렸다 이런 거보다는 상대방 분 조건이라던가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 있다던가 두 분 사이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정감은 있더라도 상대방 분하고 대화하는 게 좀 지루하다던가 조건을 좀 따지게 된다던가 처음에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수준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살짝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조건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기준을 좀 1번님께서 보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번님께서 상대방 분하고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 분하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즐겁다던가 같이 있으면은 뭐 웃음이 많아진다던가 여러 가지로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추억을 많이 쌓았다 이런 것도 있고 연인같이 두 분 사이가 뭐 긴장감이 있었다 그런 것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웃는 시간도 많고 추억을 많이 중간에 쌓으셨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 상대방 분이 이런 고민이 있는지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다만 이제 1번님께서 생각할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해피하지? 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거리 두지? 이 정도는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상대방 분이 뭐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에 대해 고민을 하고 관계 고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깊진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 에너지가 1번님께 좀 쏠렸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1번님께서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거나 1번님께서 느끼기에는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다라고 느꼈다거나 1번님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대한테 서운하다 아니면 감정 기복이 막 들쭉날쭉하고 충동적이고 이게 내가 계산을 하고 신중하게 다가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감정에 의존해서 다가간다거나 삐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1번님께서 내 방식대로 상대한테 밀어붙이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불같은 에너지가 훅훅 들어오긴 해요. 그런 게 뭔가 두 분 사이 의견 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좀 나아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두 분 단절 당시 에너지에 똑같은 카드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님께서 뭔가 연락이든 만남이든 애정을 뭐 밀어붙이는 면이든 그런 걸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해나갔겠다. 그런 걸 해나가는 기반이 좀 조급함. 그런 게 좀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을 좀 놓칠까 걱정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오긴 하고 어쨌든 봤을 때 이 관계가 초반에는 열정이라던가 추진력이라던가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런 에너지도 있고 1번님께서 어떻게 보면 화를 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에너지도 있냐면 상대방 분이 처음엔 1번님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어떤 성향 자체가 되게 T 같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내다 보니까 되게 F 성향이 강한 것 같고 감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실망으로 상대방 분은 다가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1번님께 욱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욱하는 에너지, 불같은 에너지 그게 1번님하고 상대방 분 단절될 때도 지금 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단절 당시에 카드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관계 자체가 초반에 열정적이고 추진력도 있고 그렇게 나아갔겠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던가 충돌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소모됐다, 소진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는 다툼이 좀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는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라던가 신경전이라던가 우리 관계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있다던가 한 분이 뭐 어떤 걸 하자라고 하면 다른 분이 거기에 반응을 잘 안 한다거나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서 타이밍이든 에너지가 살짝 어긋난 게 있어요. 단절 당시에 아마 1번님이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단절된 느낌도 있고 서로 고집이라던가 자존심이나 이게 조금 들어오긴 해요.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변수가 생겨서 관계에 집중하기 어렵다던가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생겼다던가 정신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질투라던가 마음이 뭐 혼란스럽다거나 소갈이를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좀 다가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관계를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거나 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에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겠다 싶었을 수 있어요. 결국에 두 분이 조심스러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연인 간의 관계에서 선은 지켜야겠지만 어떤 격의는 없어야 된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격의가 생기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신중해지고 계산하게 되고 좋아하더라도 마음 자체가 누군가가 관계에서 답답하게 군다거나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한다거나 그러면서 조금 멀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괴를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참아줬다, 인내했다, 받아줬다 이런 게 있고 다른 한 분이 계속 관계를 주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관계에서 균형이 깨졌던 부분 한 분이 그래서 결국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무력감을 느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을 수 있고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병든 왕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왕이 자기 옷 다 내려놓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봤을 때 겉으로는 강한 척 하더라도 내면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겠다. 아마 1번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관계에서 어쨌든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어떤 에너지 그런 게 되게 불안정하고 많이 지쳐 있었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든 1번님이든 책임감이 좀 있었다. 관계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관계에서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을 좀 많이 짊어지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분도 지쳐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치유받지 못했다거나 감정의 병이 깊어지면서 골이 깊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서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이 오쇼젠 카드를 봤을 때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르는 대로 둬야 된다라는 건데 약간 서로 감정을 주고받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적으로 됐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내 감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감정이나 이런 걸 이해해주긴 좀 어려웠겠다 이런 거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관계에서 버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닷이라는 카드예요. 닷이 그 바다에서 배를 지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힘 이런 거예요. 버티고 안정감 정착하고 그런 건데 그러려고 노력했던 에너지는 있거든요. 의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카드가 다른 의미로는 좀 무겁다. 에너지가 멈춰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관계가 좀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게 관계에서 좀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다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관계가 점점 피로해졌다거나 그래서 붙들고 있었는데 더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모습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다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서 두 분이 서로 잡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의 관계라던가 충돌이라던가 그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 관계가 지쳐서 끝났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분 단절 직후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보면 상대방 분 되게 그리워하셨거든요. 1번님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라던가 갈등이라던가 이게 심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아까 1번님하고 이분 사이에 어떤 추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단절 직후 이분이 내면적으로 되게 복잡한 감정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선 자체가 살짝 섬세한 게 있어요. 감정 표현을 겉으로 거의 안 했을 수도 있고 티를 일부러 안 냈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여러 가지 미련이나 여운이 있었다. 단절 직후에도 이렇게 보여지고 1번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무뎌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눌러놨다고 보여지고 두 분이 뭐 관계가 떨어지자마자 아니면 헤어졌다거나 단절이 되자마자 이분이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리움이라던가 연락하고 싶다는 어떤 그게 되게 욕구가 강하게 올라왔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속 깊다. 그 마음 자체가 되게 깊다 이런 것도 있고 미안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붙잡고 싶다던가 그런 마음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정리하고서도 아직도 1번님이 잘 지낼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방 분 어떤 삶에서 1번님의 비중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번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해줬던 애정이라던가 돌봐줬던 거, 뭔가 나눴던 거,
1번님하고 주고받았던 어떤 애정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켜줬다던가 돌봐줬다던가 그런 관계에서 익숙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허전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에는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보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켜줘야 될 존재라던가 내가 챙겨줘야 된다거나 그런 쪽의 관계 모습도 있거든요. 어쨌든 상대방 분이 느꼈을 때 1번님에게 내가 너무 의존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번님이 내 삶에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줄 몰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사람이다. 아직도 내 거다. 약간 이런 에너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절 당시에 이분이 느꼈던 감정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리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번님과의 어떤 추억이라던가 그 회상을 많이 하시고 이분이 1번님하고 좋았던 장면, 순간 이걸 막 떠올리시면서 적극적으로 미련이 있었다 이런 거보다 조용하게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거를 뭐 1번님께 연락하는 에너지의 카드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붙잡는다던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곱씹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상대방 분이 그러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카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감정 자체는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지금 수비학적으로 10이라는 카드가 두 개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마무리 짓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이 관계든 아니면 1번님에 대한 감정이든 자기가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관계가 좀 끝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1번님을 좋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관계 자체가 좀 마지막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를 보고 있다. 다른 현실적인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연애보다는 자기 어떤 안정감을 확보하는 거, 일이나 삶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 어떤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는 있어요. 물론 1번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되거나 그렇다면 조건이라던가 환경이 맞아야겠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조율하긴 해야겠다. 우리 관계가 다시 그렇게 트러블이 안 나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번님하고의 관계 자체를 생각할 때 이분이 감정이 올라온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계가 타협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뭐 대화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자기가 뭐 나서서 하는 에너지는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1번님을 좀 염탐한다 이런 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염탐이라는 의미를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에 대해서 염탐할 수 있는 통로나 어떤 루트가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근황을 캔다든지 SNS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난 어떤 두 분 사이 대화를 한다든지 예전의 기억을 생각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1번님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이분이 느끼기에 이별을 할 때 두 분 사이에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1번님을 못 잊고 마음 자체는 오랫동안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이 카드도 그랬지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 관계는 어렵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1번님께 다가가기는 어렵다 못 잊고 있어도 내가 밉기 때문에 연락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감정적인 이유 그런 것보다 자기 현실적인 면 때문에 1번님께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여지긴 해요. 관계 자체가 감정적으로 끝이라고 느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두 분이 쌓였던 어떤 정서적인 거, 연결됐던 거, 아니면 주위 상황, 여러 가지 가족이나 관계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이기도 어렵고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감정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어요. 상대방 분이 지금 1번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떠올리는지 봤을 때 상대방 분 되게 그 단절 당시 그리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다시 다가가기는 어렵다. 못 잊고 있더라도 내가 좀 연락하기는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직접적인 그리움이 그립다. 1번님하고의 전체적인 카드 키워드를 봤을 때 그리움밖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움 카드들이 너무 카드에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그리움을 1번님께 표현하고 그런 건 없더라도 1번님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를 뭐 누구한테 하고 다니시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1번님을 지켜본다. 미련이라던가 관심이 있다. 정말 1번님을 염탐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 터지더라도 진전해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1번님께 미련이 있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이분이 느끼기에는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자기가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모습도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자기는 지켜보고 있긴 한데 자기가 지금 당장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생각해보다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던가 내 생각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모습도 보이냐면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오긴 하고 계속 1번님에게 마음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1번님께 다른 이성이 생겼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의 나이 차이라던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분의 어떤 마음 정리 과정에서 마음고생했었는데 그걸 반복하기가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드러내고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용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이 이게 되게 무거운 카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들을 좀 드러내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해결되면 모를까 내가 직접 나서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되게 그리워하세요. 1번님이 되게 익숙했다.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 익숙했던 어떤 패턴이라던가 그 부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두 분이 감정적으로 공유했던 거나 안정감이라던가 가족 같은 관계였다거나 편안하다거나 그런 어떤 익숙한 어떤 루틴 그거를 좀 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1번님과의 기억에 머무르면서 감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이 1번님을 생각할 때 그 순간의 감정 그런 것보다는 같이 있었던 때, 그때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어떤 일상적인 거, 사소했던 거,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시고, 같이 가봤던 장소라던가, 같이 보냈던 시간이라던가, 우리가 뭐 일정한 루틴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뭐 1번님하고 같이 갔던 환경 그런 여러 가지로 익숙한 공간에 갔을 때 1번님을 떠올릴 가능성이 좀 많겠다고 보여져요. 표현은 당장 없더라도 여러 가지 1번님에 대한 기억이라던가 그리움이나 여기서 벗어나질 전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분께서 1번님께 미련이 남았는지 봤을 때 이분이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식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감정 자체가 식은 느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에이스 카드에서 킹 카드로 갔다가 운명 수레바퀴까지 나오는 걸 보면 결국에 이분 마음속에서 단절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해볼까라는 어떤 상상이라던가 충동이라던가 이게 되게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미련이 남아있다 그랬을 때 미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봤을 때 뭐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70% 정도 미련이 좀 남아 계시는 것 같고 표현하고 싶다 그런 의지 자체는 한 30% 정도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흐름에 따라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아직도 1번님께 강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1번님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상대방분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번님의 기억이 되게 강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님에게 어떤 생각이라던가 그런 건 있는데 이분이 실행할 것까지는 없어요. 실행 에너지 자체는 좀 낮고 그래도 아직도 1번님을 생각했을 때 훅훅 들어오는 감정이 있대요. 이분이 마음 한켠에서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에너지 자체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본능적이다라고 보여져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봤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반응이나 1번님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런 타이밍을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자꾸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느끼기에 지금 십자가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어가기에는 너무 짐이 많다고 느끼세요.
너무 오래 참았던 게 있다던가 감정적으로 자기가 단절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번님이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랑이다 아니면 무거운 인연이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번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1번님이 좀 자기한테 철벽을 칠 것 같다거나 냉기가 느껴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분이 좀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1번님께. 그 이유가 자기가 슬프면서도 그걸 표현 안 하려고 일부러 좀 더 차갑고 냉정하게 마음 자체를 닫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상대방 분은 1번님에게 다시 다가간다면 올인해야 된다. 1번님도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도 그렇고 어떤 감정 몰입이라던가 이게 1번님을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냥 둘 사이에 절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말 1순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고 싶다. 그만큼 1번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가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올인할 수 있을 때 가고 싶다고 하세요. 어쨌든 이분은 가장 중요한 게 미련이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니라 흐름에 맡겨놨다고 보여져요. 언제 다시 두 분 사이가 엮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흐름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카드에서 냇물이 흐르는 거 그리고 지금 달이 시간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거 이런 여러 가지로 봤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나온 걸 보면 이분은 그 억지 흐름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다.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 언젠가 다시 엮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만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관계를 두고 있는데 미련은 남아 계시다고 보여지긴 해요. 미련이 남아있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은 하시는데 직접 자기가 다가가야겠다는 에너지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내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는 있겠지.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갈 수 있겠지. 약간 그렇게는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결정 자체는 좀 미루는 느낌도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감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운명에 맡기겠다. 내가 혼란스럽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명에 맡기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재회 가능성 자체가 닫혀있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열려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런 거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여운이라던가 끌림이 있다. 이게 러버스에서 좀 보여지기도 하고 이 오쇼젠 카드에서도 그게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어떤 여운이라던가 끌림이라던가 이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서로가 그렇게 보여지고 관계에서 상처도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이 오쇼젠을 봤을 때는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열린 상태처럼 보여지긴 해요. 상처가 있었더라도 아직은 마음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 먼저 행동하면 관계 자체가 바뀔 여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서로 머뭇거린다거나 확신이 없다던가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에서 비교해보고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태도 자체는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감정만 움직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좋은 기억도 남아있고 상대방 분은 특히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졌는데 이 감정에서 상대방 분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선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한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선택기로 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결정이라던가 행동 자체가 지금 멈춰져 있는 흐름이다. 지금 고민 카드가 두 개나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두 분이 좀 어떻게 보면 두 분 중에 상대방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진짜 이런 감정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 자존심, 체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더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것도 보여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자존심도 챙기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보여지냐면 행동 자체가 따뜻한 게 부족하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감정 교류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럴 때만 이제 서로가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관계 자체를 이성적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두 분의 에너지도 있고 이 카드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카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카드랑 비슷한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 인물이. 그래서 자세 자체가 살짝 먼저 움직이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고 지금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내비치고 그러는 것보다
상대가 먼저 찾으면, 나를 찾으면 그때 생각해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카드인데 이게 산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두 분 사이의 장벽이라던가 이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체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리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자존심이라던가 두 분이 타이밍이 안 맞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연락이든 다시 연결되는 거든 그런 거에 장애물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감정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데 주고받지는 못하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카드만 봤을 때 두 분 중에 상대방 분이 되게 특히 1번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마음도 들어오긴 해요. 감정이 없어서 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흐름이 멈춘 이유가 내가 감정을 받을 준비만 하고 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괴를 봤을 때 그 관계에서 내가 힘이 조금 지나치다 라고 하면 그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관계에서 힘이 너무 커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한 분이 너무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주장을 너무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 감정을 너무 억제한다던가 그런 게 모두 다 힘이 너무 센 거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흐름을 좀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누가 강하게 관계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밀당을 하거나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태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서로 가만히 있는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고 관계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두 분 사이에는 여운도 있고 감정이 남아있고 그런 건 맞더라도 감정은 있는데 누가 행동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카드들을 봤을 때. 게다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성을 감정이 이겨야 되거든요. 이 관계에서 지금 흐름이 계속되면 오랫동안 이어지면 결국에 관계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감정이 있더라도 상황이라던가 자존심이라던가 판단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어떤 행동 에너지가 낮아 보여요. 그래서 흐름을 좀 바꾸려면 자존심이라던가 판단력이라는 거 이런 걸 좀 내려놓고 감정을 표현하긴 하셔야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거든요. 두 분의 조언 카드도 같이 뽑았을 때 이 조언 카드들을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상처, 조심스럽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이 카드를 봤을 때 이 관계가 열려있고 그걸 확신하셔도 되고 이 관계가 끝난 게 아니고 연결 가능성 자체는 있다. 계속될 수 있다. 상대방 분의 감정도 완전히 끊기지도 않았고 여운이라던가 다시 엮일 만한 어떤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랑 당장 연락이 온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지금 멈춰있고 그런 거 맞더라도 감정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확신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분이 뭔가 감정이 있더라도 다시 다가가기 무서운 상태. 두 분 관계에서 그렇게 끝났던 게 상대방 분 좀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다가가기 어려운 거 그런 부분이 좀 상대방 분의 미련을 좀 감추게 만드는 어떤 요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상대방 분이 1번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부분에 휘둘린다거나 1번님께서 뭐 멀티 프로필을 해놨는데 그걸 상대방이 안 본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번님의 감정의 중심을 1번님께 둬야 될 것 같다. 자존감을 회복하든 인정받으려고 상대방 분께 그러는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놓고 뭐 상대방 분을 의식하면서 푸사를 바꾼다거나 그걸 당장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의 반응에 따라서 내 에너지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관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 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연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결정 자체는 1번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번님께 달려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되고 기다려도 되고 다시 다가가도 되고 그런 상태처럼 보여져요. 다만 상대방 분을 휘둘리는 것보다 1번님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다릴 수도 있고 1번님이 정리할 수도 있어도 관계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는 게 전적으로 1번님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관계가 운명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1번님의 행동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카드의 흐름 자체는 열려있다, 예스라고 보이긴 하는데 결정이라던가 책임이 우리 1번님 손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가 1번님의 의지라던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그런 태도라던가에 따라서 좀 바뀌겠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1번님 오늘 가이드 카드도 러버스 뽑았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 항상 연애운이 좀 잘 깃들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처음부터 두 분의 어떤 관계 흐름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보는 거예요. 두 분은 이별 자체가 감정이 식어서 끝났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감정이라던가 애착 자체는 좀 남아 계셨는데 두 분은 그냥 마무리가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감정을 뭐 잘라내고 그런 것보다 관계 자체가 뭔가 일시정지된 느낌도 많이 들고 명확하게 관계가 정리된 느낌이 많이 안 들거든요. 한 분이 되게 낙천적이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오고 책임감이 없었다던가 크게 싸움이라던가 분노라던가 그런 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관계에서. 그냥 차분하게 멀어진 느낌도 있고 어떤 관계 형태인지 좀 신기하긴 해요. 두 분은 어떤 부모님이 반대했다거나 외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두 분이 뭔가 조건이 좀 달랐다거나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게 어긋났을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좋게 멈추는 흐름이 좀 있었다.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명분이라던가 조건을 좀 우선시했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볼게요. 두 분은 서로 좀 놓치기 싫었다. 관계 자체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특히 상대방 분이 많이 드러내진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티를 많이 안 내려고 하시고 서로 꼭 붙잡고 놓지는 않으면서 소통 자체가 막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무게감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 분의 처음부터 단절까지 우리 2번님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상대방 분은 초반에 굉장히 설레고 애정이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훅 하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감정을 키워나갔다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깊은 감정 없이도 접근했던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2번님을 좀 떠본다던가 되게 어쨌든 부드럽게 다가오신 느낌이 있어요. 2번님에게 호감이라던가 설렘 이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툰 부분은 있더라도 그 감정 자체는 좀 진심이었다고 보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2번님께 깊이 빠지고 그런 것보다는 연애 자체를 예쁘게 시작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내 이상형이라던가 내 이상형처럼 보인다 2번님이 아니면 순수하게 호감을 가지고 들이댔던 어떤 모습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좀 익숙해진 게 있고 편안한 쪽이 있고 2번님에게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던가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았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렘보다는 이제 익숙함이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감정 온도가 어쨌든 처음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떠본다던가 그런 에너지가 없었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에 상대방 분이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님께 구속하는 에너지, 집착하는 에너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 기준이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더 우선시한다거나 자기 생각이라던가 자기 고집이라던가 그런 걸 내려놓고 싶지 않다던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번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됐다던가 이번님이 좋긴 한데 그런 준비들이 좀 안 되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님한테 마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좀 불안정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그래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님에게 집착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거보다는 관계 자체는 지켜가고 싶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면서 관계 자체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2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냐면 관계 자체에 되게 많이 끌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에 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한다던가 상대방을 자꾸 기다린다거나 집착을 한다던가 상대방 분이 무슨 말을 하면 곱씹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끌려한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처음부터 상대방 분께 좀 중독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상대방 분께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렸다 이런 것도 보이고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벗어나기 어렵겠다 이런 기분도 느꼈을 것 같고 자존심이나 이런 거보다 감정이 조금 더 앞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부족하다거나 애매하게 굴었다거나 그런 거를 참아가면서
관계를 계속 붙들고 가려고 노력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 같은 경우는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많이 하시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되게 불안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불안형 애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도 하고 애착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 건 맞더라도 이 관계를 놓는 게 더 무섭고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겉으로는 가볍고 순수하고 어떤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려고 하고 노력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마음이 이번님 훨씬 무거웠다. 상대방 본 게 좀 가벼운 척하고 그랬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는데 좋아하는데도 더 이상 내가 감정을 좀 들키기 싫다거나 들켜도 내가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다던가 그래서 상대방 분께 되게 조심하고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감정 표현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좀 더 서툴게 표현을 한다거나 감정이 막 요동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좀 이러지 않을까?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볍게 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표현을 좀 조심하셨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단절될 당시에 한 분이 조금 자기 기준이라던가 선이라던가 이게 있는데 그걸 넘으면 질려버리는 스타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고 관계에서 갑자기 게을러졌다던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계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크게 싸웠다 이런 거보다는 거리를 뒀다 이런 느낌도 있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보다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내가 당장의 상황이라던가 현실적인 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우선 관계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 여왕제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현실적으로 자기 명분이나 책임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기 입장 이게 이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있었을 수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우선순위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한 분이 뭔가 질투한다거나 질리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더 이상 좀 에너지가 관계에서 빠진다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감정 표현 자체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단절 당시까지도 마음이 아예 식은 건 아니었고 관계에 대해서 여지는 남아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관계에서 감정을 누르려고 한다거나 선택의 기로에 빠졌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선택도 하지 말자고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판단도 못 내리겠다. 생각할 시간을 갖자거나 감정을 딱 잘라낸 그런 느낌은 없어요. 관계 자체는 멈췄을지라도 감정은 계속 남아있었고 이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이게 미제라는 카드거든요. 미제 사건 할 때 그런 건데 완성이 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별이다. 그래서 관계가 흐름이 약간 정리가 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당장 멈췄다. 상대방 분은 완전히 단절했다고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 헤어진 건가? 이거 헤어진 거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지 싶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운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남아서 이거 헤어진 거 맞나 싶었을 것 같아요. 관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겼다. 관계를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책임을 진다거나 결정을 내린다거나 그런 거보다 마음은 있더라도 내가 방관하고 물러서고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우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던 분이 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분위기라던가 그게 크게 다툰다거나 싸움이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을 수 있거든요. 차분하게 관계 자체가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무게감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어떻게 보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처럼 보여지긴 해요. 정말 장기 연애를 하셨던 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연애를 하지 않았더라도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이었다 이런 건 보여져요. 어쨌든 이별 자체가 감정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러버스가 마지막에 뜨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어도 사실상 두 분이 명백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이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은 단절 직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보면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되게 부담이 큰 상황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느꼈던 자기가 피로감이 있다던가 감정적으로 짐이 있다던가 아니면 책임감이 있다던가 만약에 2번님께서 카드로만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2번님께서 관계에서 자기를 조금 집착한다거나 붙잡으려고 한다던가 구속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좀 부담됐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는데 압박이 좀 심했다거나
과부하가 걸렸다던가 부담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이 상대방분이 결심을 하셨든 아니면은 이번님께서 결심을 하셨든 간에 상대방분은 마음속에서 부담이든 후폭풍이든 그거를 아직도 이제 관계 끊길 시점에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버티고 누르고 있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정리됐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퀸 오브 펜타클 해석할 때 느껴지는 건 내면에 어떤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좀 숨긴다, 신중히 한다 이런 게 있고 미련이 남아있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정리된 게 아니고 이번님에게 어떻게 보면 미련도 있고 아직도 애정을 나눠주고 싶고 이번님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다 이런 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약간 이번님의 보호자인 양 굴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분께서 표현은 안 하셨더라도 아직 이번님을 챙기고 있었다 단절 직후에 현실적으로 이 이번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런 것보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것보다 마음속에 조용하게 묻어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좀 차갑고 단호하게 돌아선 것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관계를 좀 빠르게 이분이 정리를 하려고 한다던가 감정에 더 이상 내가 휘둘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좀 이번님께 따졌던 에너지도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이번님이 느끼기에 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를 밀어낸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실제 상대방분의 감정보다는 내가 감정이든 관계든 정리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부터 느껴지는 게 상대방 분이 살짝 이번님을 좀 질투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님께 좀 날이 서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상대방 분이 집착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자기가 움켜쥐고 티 안 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눌러뒀기 때문에 더 차갑게 돌아서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집착이 있었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그게 같이 작동했다. 이번님을 놓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차갑게 잘라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짊어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 그런 쪽일 수도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좀 보이긴 해요. 단절 직후에도 아직도 이제 사모님을 챙겨주고 싶다거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도 마음이 되게 무겁고 그런 어떤 이번님이 내 거라는 애착 자체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집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나를 세웠다던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티를 못 내기 때문에 따지고 싶은 게 있었다거나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태도를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봤을 때 이번님에 대해서 집착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질투라던가 여러 가지 섞여 있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이번님을 놓고 싶은데 놓는 게 마음이 안 된다. 그게 좋아한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 지금에 와서는 감정이 어떤지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그런 건 있는데 무기력해지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감정이 남아있고 좋아하고 그렇더라도 지금 이 관계를 붙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하고 다른 관계로 넘어가거나 그런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미련이라던가 이런 건 남아있는데 현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감정 때문에 상대방 분이 되게 무기력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떤 행동 자체를 쉽게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보면 차단 이슈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가정이 있다던가 정말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두 분이 고쳐나가기 어렵게 소통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우리 관계에서 진전해 나가고 고쳐가기는 어려울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던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 분께서 이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내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움직여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신도 좀 안 서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뭘 더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관계에서 좀 멈춰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멈춰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안에서도 이분이 만약에 이번님이 다른 인연이 있다면 깨지길 바란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 분은 괴로운 어떤 상황 자체를 좀 쪽내고 싶다. 내가 미련이 남고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게 맞더라도 그런 어떤 힘든 걸 좀 쪽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감정 정리가 안 되신 상태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이별이나 단절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그리고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별이든 단절이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현실 자체랑 내가 아직 이번님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거랑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감정은 남아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관계를 일단 정리하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그래서 갈등이라던가 미련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는데 스스로 어쨌든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행동할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이번님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지 봤을 때 이분은 감정적으로 그리워한다는 에너지보다는 자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격했던 대화라던가 날카로웠던 거 아니면 돌직구를 날리고 서로 직격탄을 날리고 기싸움하고 감정 자체가 뜨거웠던 어떤 에너지를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에 여운이 남았다 그런 것보다 강하게 박힌 어떤 기억, 장면 이런 걸 중심적으로 그리운 게 순간순간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님하고 뭐 신체적으로 좀 격렬했다거나 육체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설렜던 감정이 엄청 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단순히 감성적으로 우리 이번님이 그립다 그런 것보다는 자극적인 그런 기억, 강하게 생각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극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오랫동안 품고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계기가 생겼을 때 이번님을 떠올릴 만한 뭔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고 누가 나한테 이번님 관련된 무슨 얘기를 했다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거나 그럴 때만 그런 자극을 통해서 불쑥불쑥 이번님이 떠오르고 떠올라서 흔들리더라도 그거를 곧바로 내치는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님하고의 갈등이나 긴장감이나 뭐 기싸움이나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그 좋은 기억보다는 부딪혔던 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질투했던 마음이라던가 혼란스러웠던 마음 그런 것도 떠오르고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니면 내가 서로가 신경을 못 써줬던 거나 여러 가지로 투닥거렸다거나 밀당했다던가 논쟁이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가 생각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애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관계로 남았다고 보여져요.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 그때는 이제 이번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웠다는 것보다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도 상대방 분 이번님에 대한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닐 가능성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게 얘기한다 그런 것보다 그냥 기억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남았는지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봤을 때 저는 상대방 분이 미련이 감정적으로 되게 격하게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격하게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미련 자체는 크게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들어와요. 이분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단칼에 정리하고 내치고 그런 성향이 원래 아니신 것 같아요. 감정 자체를 오래 품고 간다거나 관계를 빨리 잊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분, 천천히 정리하시는 분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도 이번님에 대해서 생각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자주 떠올리고 그러진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다시 이번님을 꺼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지는 적어 보이긴 해요. 한 번은 마음속에서 이번님에 대해서 관계를 매듭지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무리가 됐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상대방 분이 자기 세계가 좀 확고해진 것 같다고도 보여지고 이상형을 바라보는 눈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재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관계가 재회해서 긍정적이다. 미련이 그 정도로 남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당장 흐름을 뽑은 거라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 감정 자체가 격정적이진 않더라도 이분이 가끔씩 아득하게 그립다라는 마음은 들어오거든요. 좋았던 기억이라던가 안정감이 있었다던가 익숙했다던가 그런 게 있고 특히 이번님하고 보냈던 그런 부분에서 잘 맞는 관계였다. 물론 감옥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건 있어요.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감옥같이 답답했던 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랬던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움이라던가 미련으로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꺼내보고 그렇다기보다는 관계가 고민이 남아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미련을 좀 끝내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격정적인 게 아니라 가끔 아득하게 그립다. 이런 감정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의 관계 흐름 카드를 뽑은 건데 소드기사 카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두 분 사이에는 에너지 자체가 특히 상대방 분 쪽에서 빠르다, 뭔가 충동적이고 직진한다거나 날선 어떤 언행이 있다던가 상대방 분일 수도 있고 이번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한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입장이든 이번님 입장이든 서둘러서 결정을 내려고 하고 느낌대로 확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서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생각이 빠르게 나고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을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좀 남는 관계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앞으로의 두 분의 관계는 누가 또 충동적으로 그 성급했던 분이 움직이려고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불쑥 연락을 하고 싶다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카드가 오랫동안 힘이 이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동성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겠다. 상대방 분 마음속에 아직도 가볍고 순수하고 그런 호감이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 이번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우리 이번님에게서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번님 생각이지 않을까. 깊은 애정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떠올리고 짧게라도 상대방하고 연락하고 싶고 감정이 깊더라도 그걸 내가 드러내기 어렵고 그런 마음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 자체는 내가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연락하고 싶더라도 내 체면 어떻게 보면 불리해질까봐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냥 마음만 품고 지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긴 해요. 직접적인 행동을 피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상대방 분이든 이번님이든 이렇게 갑자기 급진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결국에 움직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관계가 단기간에 한 번에 훅 바뀌는 느낌은 없어요. 단절이 됐다고 해서 두 분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천천히 오랫동안 여운이 많이 남는다고 보여져요. 즉각적으로 제외한다 그런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서로의 어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관계처럼 보여지고 이 주역의 어떤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잖아요.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듯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달라진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래 남는 인연일 가능성이 있고 애정이 남든 교훈이 남든 이 관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분의 연결에서 보이지 않는 인연이나 운명적인 요소가 있겠다고 보여져요. 단절 상태에서도 가끔씩 우연히 생각이 난다거나 상황이 흘러가다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당장은 회피하고 있고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거에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도 관계가 조급하게 변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정체되고 답답함 그런 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회라던가 연락이 쉽진 않겠다고 보여져요. 다만 두 분은 장기적으로 여운이 오랫동안 길게 끊임없이 남는 느낌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 인연 중에 붉은 실로 이 연결된 인연이 많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시점 자체가 지금은 아니고 당장은 아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서 두 분이 오래 두고 봤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처럼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재회라던가 연락이 짧은 시일 낸 힘들다고 보여지고 조언 카드를 봤을 때 조급하게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 상황이 무르익을 때 움직이는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것보다 적절한 순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해 보이고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기다려야 되지만 타이밍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도 보여져요. 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계산 없이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요.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를 곱씹으신다거나 조건을 따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 다만 말을 조금 내뱉을 때 두 분이 신중하셔야 된다. 충동적이고 날카로운 말은 다시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라던가 생각이나 말투 자체를 가볍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기회가 열릴 때까지 잠깐 두었다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점에 부드럽게 다시 이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2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원하시는 관계를 가져가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관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두 분 중에 특히 상대방 분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인연하고 관계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3번님하고 시작을 했다던가 아니면 3번님한테 지난 연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3번님께 스트레스를 줬다던가 어쨌든 이분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좀 관계로 넘어오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뭐 3번님에게 이전 연인하고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3번님이 한 번도 한 행동이 아닌데 3번님에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3번님을 대했다거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감정적인 뿌리가 애초에 다른 데에 있었다. 상대방 분은 이런 것도 보이고 관계 안정이 두 분이 부족했다던가 서로 다른 어떤 생활 리듬을 가졌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경계심을 갖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연애에 많이 데였다라고 보여지고 누구한테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거리 두고 상대를 대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상처를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다 보니까 3번님을 의심한다던가 믿지 못한다던가 불신한다던가 눈치를 많이 보고 그냥 관계를 지켜보고 열정적으로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들긴 해요. 생각이 많았고 신중했다고 보여져서 3번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별로 안 좋았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분 자체가 주변에 이성이라던가 상황 문제라던가 장애물 자체가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다고 보이고 관계가 진행되면서 감정보다는 상대방 분이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따뜻한 감정이 있다 이런 거보다 정신 차리려고 많이 하시고 3번님을 자꾸 떠보려고 질문을 한다던가 기대치를 자꾸 높게 가져간다던가 굉장히 3번님에게도 단호하게 군다던가 잘못된 걸 되게 바로바로 지적을 한다던가 태도 자체가 분명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3번님이 좀 이 사람 때문에 답답하다던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답답하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도 못하겠다.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관계가 끝나던 시점, 단절 직전 그때 다시 마음이 좀 요동쳤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선택일지 아니면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로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단절 직후에도 뭔가 3번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동안의 관계에서 쌓였던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았고 언젠가 다시 꺼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후회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고 보여지고 관계가 있을 때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관계가 다 끝나고서 관계를 좀 쳐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재평가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절까지 상대방분에 대한 마음이 호기심이라던가 설렘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상대한테 다가가고 싶고 말이라던가 행동이나 표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님의 태도를 상대방은 의심을 하면서 지켜봤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3번님이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끌린 건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되게 호감이 많았다고도 보이고 리액션 자체가 좀 들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연락받으면 기뻐한다 던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다. 이 사람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중반쯤 흘러가면서 우리 3번님이 상대방분의 태도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됐겠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다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단호하게 군다거나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번님이 눈치 보고 숨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고민도 많고 감정도 복잡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말하기가 어렵다거나 눈치 보게 됐던 시점이 있었을 것 같고 결국에 단절 직전에 우리 3번님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조금 내보이면 상대방 분에게 내가 불리해질 것 같다거나 거리를 둬야겠다. 아니면 상대방 분에게 내 감정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거다. 내가 너무 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던가 더 이상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억울한 마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더 다가가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러신 것 같아요. 서운함이 많이 쌓이셨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여러 가지로 3번님 마음속에 화나 슬픔이나 그리움이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쌓였는데 그 감정 자체도 좀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보여지긴 해요. 단절 당시에 전체적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 자체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뭔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시점인 것 같아요. 관계가 단절 직전에 이미 상황이 정체되고 멈춰있던 느낌도 있고 상대방 분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민만 길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반복하고 그런 게 있어서 단절 자체가 충동적이었다 이런 것보다 고민이 들어간, 선택해서 관계를 정지해 나간 느낌은 있어요. 감정적인 이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별 직전까지도 3번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그런 게 남아있는 상태, 아예 끝이라고 밀어붙인 그런 느낌은 없어요. 감정을 정리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고 아쉽고 그런 상태였을 것 같거든요. 추억에 갇혀 있다던가 그 추억이 발목을 잡는다던가 마음이 남아있는데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던가 그랬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 분이 이제 트라우마가 뭔가 3번님께 옮겨간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 상대방 분이 과거의 연인한테 느꼈던 그 트라우마가 3번님하고 겹쳐서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 분은 미련도 많고 과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분이라서 이 과거는 사실 과거대로 두고 교훈만 가져오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적용할 때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이 괴를 봤을 때 어떤 사유든 조용하게 회피했다는 게 있거든요. 현실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다던가 내적 갈등이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로 당장에 이 관계를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웠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시됐다. 상대방 분의 감정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었더라도 지금의 내 삶이라던가 안정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리고 확신이 있는 관계를 가져가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관계 안정감이 부족했다던가 두 분이 삶의 어떤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가 달랐다. 기존의 관계에서 질서라던가 생활 기반이 3번님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관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더라도 단절 자체가 진짜 관계가 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 마음속에 결정 못하고 확신 없이 관계가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꺼낼 수 있다 이런 여지로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상대방 분 단절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련이 남았는지 그리운지 여러 가지 감정선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늦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중에 그 당시 느꼈어야 될 감정을 뒤늦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가 있으려면 그때 있어야 되고 그런데 후회를 늦게 한다거나 생각이 늦게 오는 거죠. 그 아쉬움도 늦게 느낀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류에 좀 속하시는 분 같아요. 단절 직후에는 혼자만의 공간에 많이 틀어박혀 있었다고 보여져요. 외부의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단절되고 싶고 당분간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다던가 3번님하고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던가 이런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고 누구랑 감정을 나누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정리하고 판단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거리 두고 그런 느낌보다는 스스로 좀 냉정해져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단절 자체를 쉽게 받아들인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좀 얄밉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단단하고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하셔도 이분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되게 많은 분이고 감정 기복 자체가 크신 분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감정을 누를 수는 있는데 정리가 잘 되는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순간적이고 단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그런 감정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안이라던가 결핍이라던가 상대방 분한테 이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자기가 겉으로는 좀 세 보이려고 하고 그 겁 많은 개가 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걸 꺼렸다 이런 게 많이 보여져요.
다만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감정이 복잡해졌겠다 보여집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좀 숨긴다거나 비밀을 갖는다거나 산모님을 지켜보면서 혼자서만 계산하고 있었던 느낌도 있고 산모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그걸 티낸다거나 다시 다가간다거나 그런 건 당장에 멈추고 감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있더라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런 생각만 하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설득을 좀 하려고 노력하셨던 것도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간을 보고 염탐하고 머리 쓰고 이런 것도 보이고 상대를 좀 테스트한다던가 신뢰를 못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단절 직후에도 뭔가 산모님이 이래서 헤어진 거였을 거야. 산모님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나한테 한 얘기랑 아마 산모님 속마음이 달랐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믿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지금에 와서 산모님께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봤을 때 산모님이 굉장히 잊기 어려운 사람, 생각해보니까 약간 꿈 같은 관계였다. 상대방 분이 산모님을 좀 미워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행동이나 연락이 없더라도 그리움이 섞여서 뭔가 희망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형이다. 약간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도 우리가 닿을 수 없지. 거리가 생겼잖아.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이러면서도 산모님한테 어떤 이상형처럼 느끼고 미워하고 애착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런 것보다 다시 이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감정 자체가 되게 부드럽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같이 있었던 기억이라던가 웃겼던 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살짝 후폭풍이 온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이분은 지금 당장 내가 관계를 쥐고 있으면 불안하고 놓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좋았던 기억이라던가 그거 많이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고 3번님을 떠올랐을 때 나쁜 기억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이었던 기억이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단절 당시부터 지금까지 뭔가 사모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거 기억을 좋게 떠올리고 미화하고 그런 건 맞는데 지금쯤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라든가 의심이 좀 있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산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특별하게 인식되고 있고 아직도 끌리는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산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산모님하고 다시 잘해봐 하면 거기에도 흔들리시고 감정적으로 되게 나오시고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현실 감각이 많이 없으시다고 보여져요. 이 관계가 가볍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관계였다. 이상적인 관계였다. 그 당시 몰랐는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나간 연인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 3번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이 그리운지 지금 어떤 순간에 떠올리는지 봤을 때 혼자 밤에 혼자 있다던가 피곤하고 하루가 끝났다던가 마음이 헛헛하다던가 그럴 때 문득문득 3번님이 떠오르는 느낌은 있어요. 이분은 3번님이 근황이 좀 궁금하다던가 아직도 뭐 눈치 보고 간 보고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남아있고 신뢰를 못하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다가오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 어떻게 3번님이 생각할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혹시 다른 이성이 생긴 거 아닐지 궁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어떤 감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계속 3번님을 신경 쓰고 3번님이 계속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여운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이긴 해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이 되게 따뜻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3번님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피곤할 때 3번님이 내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그리움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3번님한테 감정적인 여운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도 보이고 지금도 은근히 마음이 계속 가고 있고 행동 자체는 없어도 뭔가 부드러운 애틋함이 남아있거든요. 다시 3번님에게 내가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인 어떤 이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되게 맹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사랑만 보고 감정만 보고 그렇게 마음속에 3번님에 대해서 그림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 분은 미련이 얼마나 남았을지 봤을 때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정말 재회를 실제로 좀 원하고 희망하고 그런 수준으로 좀 관계를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아쉽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다시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절하고서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그 짐을 감수하면서까지 같이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기분이 지금 당장에 좀 풀렸다던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진전해 나가고 싶다,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 건 있더라도 다시 다가가고 싶다거나 힘들지만 관계를 다시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혼자 정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책임지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단절이 끝이다 그런 어떤 인식보다는 힘들어도 다시 같이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고 싶다, 다시 감정을 조율해보고 싶다 이런 게 보여져요.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 그런 게 있더라도 좀 맞춰가면서 관계를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우리 3번님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애착 같은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싶다. 이게 소드 섹스랑 러버스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미련이 있다 이런 거보다 정말 재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끌림이 강하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떠난 척하고 정리한 척하고 그래도 다시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힘들더라도 다시 함께 가고 싶다 이런 게 보여져요. 앞으로 두 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볼 때 이거는 정말 단기간으로 뽑은 거니까 너무 감정에 가져가지 않으시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마음 자체에 감정은 남아있고 그렇더라도 한쪽에서만 노력하면 관계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마음 한쪽에서는 같이 있었던 시간, 두 분이 뭐 약속을 나눴다면 그런 것들, 그런 거 어떤 애정이나 만족감이나 그런 게 아직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완전히 냉담하게 뒤돌아섰다 그런 건 아니고, 내면 어딘가에서 우리 둘의 좋았던 시절이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감정적인 여운이 아직도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감정 자체가 현재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현실적인 노력이나 한쪽에서 리드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게으른 카드가 나와서 현실적인 노력이라던가 그게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감정이 있더라도 움직일 생각이 좀 없다던가 지금 감정에만 그냥 매몰돼서 그 생각만 한다던가 상대방 분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책임지기 싫어한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이 그렇더라도 움직이고 발전하고 그런 에너지가 좀 적기 때문에 노력 가능성 자체는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누가 먼저 행동으로 관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움직임이 좀 없는 카드들이 나오긴 했어요. 이 괴는 난관이나 장애나 일시적으로 관계가 정체될 때 나오는 건데, 진행해 나가기 어렵다거나 감정보다 상황적인 장벽이 있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여건 탓을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남이 먼저 해줬을 때 내가 움직인다거나 그런 어떤 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까 두 분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차단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했나요, 제가? 어쨌든 두 분 사이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관이고, 관이 그 장례식장의 그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낙태 카드예요. 그래서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결국에 현실적인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다. 당분간의 흐름에선 그렇다. 그리고 뭔가 계획을 자꾸 하에 나가더라도 결국에 실행되지 못하고 뭔가 포기하고 그런 에너지도 있긴 해요. 당장의 감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비됐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정지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두 분 사이에는 성실하게 관계를 이제 이어나가려고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한 분이 좀 공수표 날리면서 말빨로만 이렇게 연락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내 맘대로 하려고 연락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다른 어떤 오쇼젠이나 레노먼드나
심볼론이나 주역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카드 자체가 긍정적으로 행동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흐름이 이렇게 끊긴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한 분이 강하게 행동을 하면 다시 시도해 볼 기회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들 때문에 의문이 들긴 해요. 좋은 카드들을 봤을 때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애써서 붙잡고 그런 것보다 방향을 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결국에 행동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 관계가 사모님을 좀 소모시킬 수도 있겠다고 보이고 앞으로 더 나은 흐름을 맞이하려면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연 나타날 수 있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님께서 현재 관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을 억지로 유지하고 기대고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놓아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상대방 폰도 올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 기다린다거나 미련이 남는다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선택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보다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긴 하셔야겠다고 보여지고 너무 감정에 잠식되지 마시고 마음의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진정시켜 가셔야겠다고 보여져요. 감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마시고 내면의 회복부터 하셔야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야를 넓히고 가능성을 좀 지켜보면서 관계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 3번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고 초점 자체를 3번님께 맞춰야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기다릴지 정리할지라고 한다면 카드에서는 정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상대방을 끌어당기든 어쩌든 그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3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 오늘 리딩 너무 마음에 담아가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당분간의 흐름을 본 거니까 위로받을 포인트지만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은 관계에서 많이 불안하셨나요? 두 분은 감정적으로 확신이 부족하다던가 감정이 좀 기복이 있다던가 예민하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화가 난 분이 한 분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어떤 분인지 아직 보이진 않는데 읽으면서 한번 봐볼게요. 이별 당시의 상황 자체도 이제 레노먼드가 구름이라는 게 혼란스럽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헷갈린다던가 이게 뭐지 싶은 감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감정도 불분명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에서 도대체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관계가 끝났다던가 관계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 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4번님, 상대방 분은 이제 처음부터 단절 직전까지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봤을 때 진심이 있고 애정 자체는 깊었는데 결국에 감정 자체를 좀 무기력해져 버린 느낌이 있어요. 관계 초반에 4번님을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정말 가족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느꼈을 수 있고 정말 결혼해야지 이 사람하고 이런 느낌? 아니면 결혼 상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어떤 애정의 감정이 되게 치솟았던 게 있고 단순히 호감이라던가 끌림이라던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다. 4번님이 내 사람이다 싶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4번님한테 확신이 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설렘이라던가 연인으로서 정말 만족감도 있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이유에서든 상황 변화든 책임감이든 여러 가지 감정 자체는 남아 있었는데 그 감정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생각이 많았다고 보여요. 이분이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4번님한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쉽게 정리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했다고 하시거든요.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역지사지가 잘 안 됐다던가 한 명이 관계에서 희생을 했다던가 그게 상대방 분은 자기라고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분노가 있는데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던가 아니면 4번님이 뭔가 이분한테 따지고 들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기세가 꺾여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 말문이 막혔다던가 상대방 분도 4번님의 감정이나 불안이나 이거 다 알면서 모른 척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로 뭔가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답답하고 해결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속 터진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대방분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관계 초반에는 관계에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해요. 상대방 분께 자꾸 실망한다던가 불안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고 보여지긴 해요. 현실적으로 상대한테 이거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으로 되게 상처를 받았다 하던가 아니면 복잡해졌다 이런 시기를 겪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한 번 더 불씨를 지펴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대방 분에게 실망했다가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던가 마음이 중간 흐름부터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미 실망이나 후회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면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희망을 놓지 못하고 계셨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용기를 냈던 건 사모님이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그런데 결국에 관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다던가 자꾸 투닥투닥 한다거나 사모님도 정신적으로 더 이상 여유가 좀 부족해진다거나 상대방에게 희망을 갖는 게 어려워졌다거나 여러 가지로 감정 소모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돌이든 생각 차이든 말이 안 통하는 거든 상대방 분이 내 감정 이해 안 해주고 모르는 척 하는 거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일방적으로 사모님을 맞춰주고 그런 것보다 사모님도 자기만의 어떤 입장이라던가 상처라던가 이거를 상대방 분한테 내보이면서 충돌이 반복됐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사모님이 느끼기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회의감처럼 계속 누적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든 기대든 갈등이든 여러 가지 반복됐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사모님을 좀 많이 지치게 했을 것 같아요. 단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분이나 사모님이 좀 관계에서 예민했다거나 해야 될 말이라던가 그거를 못하고 행동을 깊이 있게 안 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계속 상대방의 어떤 심증이나 이걸 관찰하려고 한다던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 분의 어떤 말이라던가 태도, 이런 어떤 말투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썼다던가 그런 시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관계에서 멀어진 느낌을 받았다고도 보여지거든요. 표면적으로 두 분이 싸우는 분위기처럼 안 보였어도 일상적으로 가볍게 얘기를 한다거나 웃는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단절 당시에 도대체 왜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실제 내면에서는 그런데 오래된 어떤 두 분의 감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피로감이 누적됐든 갈등 상황이 반복됐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관계가 더 이상 안 바뀌겠다거나 또 이러네, 또 반복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긴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한 분이 관계에서 좀 달래보려고 한다던가 설득하려고 한다던가 그랬을 수 있고, 상대방의 흐름을 존중하려고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되게 감정적으로 내가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던가 한 번 결심하면 내가 돌이킬 생각이 없다던가 그랬을 수 있고,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었던 분이 있거든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서운함이라던가 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을 넘어서 한 분이 억울하다, 복수하고 싶다, 이 감정을 되갚고 싶다, 이렇게까지 갔을 수 있거든요. 감정이 상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관계를 바라볼 때 안 좋게 바라보게 했고, 이별 당시 상황에서도 감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왜 헤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만 남았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든 우리 사모님이든 관계 안에서 그래서 소외감을 좀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뢰하기 어렵다던가 속마음을 알기가 좀 어렵다던가 그러면서 행동 자체를 좀 조심하신 것도 있고, 감정 표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느껴졌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별 자체는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거나 이미 소외된 사람이 있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 단절 직후에 그런 감정이 어땠는지 봤을 때 감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휴식 상태, 정지 상태로 들어가신 게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잠깐 멈추려고 하고 감정 자체를 느끼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일단 좀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걸 일일이 생각하고 느끼기에는 피로감이 크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겉에서 봤을 때 자기 할 일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고
그 와중에도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분산하려고 하신 게 있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 금전적이든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든 좀 그러려고 하신 게 있고, 단절 직후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보이긴 어려워도 단절이든 헤어진 이별이든 그런 것 때문에 여파가 좀 있었다고 보여요. 이분이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좀 쓸쓸하고 쌀쌀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이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를 누구랑 공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혼자 앓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결핍감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벌 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단절되고 나서 몸이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시 나서고 해결하고 그러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외면했다고 보이고, 관계에서 소외된다고 느낀 게 상대방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느껴지긴 해요. 상대방 분 지금에 와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보면 이분은 아무 생각 없는 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게 두 분 단절 당시 나왔던 마음인데 그런 어떤 고민이나 생각은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아직도 자기 마음 자체가 묵혀있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행동이라던가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상황 때문이든 자격지심이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하기 어렵다. 무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회가 들어오든 타이밍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기 어렵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기존의 관계라던가 그게 전부 다 피곤하고 귀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 무관심한 척 한다던가 괜찮은 척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내면에서 아직도 어떤 생각 하나에 좀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인물도 눈을 꼭 감고 인정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예를 들어서 뭔가 꽁하거나 삐진 게 있다던가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머리를 거부하려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내가 무관심한 척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사부님이 궁금하고 사부님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지도 못하겠고 계속 관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분이 속마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사부님하고 해볼까 도전했다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마음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이 사부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떠올리는지 봤을 때 그리움은 있는데 의식적으로 사부님을 밀어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분이 좀 미련이 없는 척하고 싶고 그리움도 끊어내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리움이 올라오면 억누르려고 하고 잊으려고 다짐하고 그런 건 있어요. 억지로 생각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아직 관계가 단절된 데에서 느꼈던 상처나 미련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외롭다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소외됐다, 고립됐다 그런 느낌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집에 있는다거나 일이 자기가 잘 안 풀린다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사부님의 생각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겠다고 보이긴 해요. 사부님하고 나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을 자기가 꺼내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고 마음이 아픈 관계다, 아픈 사랑이다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저릿저릿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어떤 기억들이 좀 떠올라도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시고 감정 소모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던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리움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부님을 더 강하게 밀어내려고 상대방 분이 노력은 하시겠다고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그러면 미련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키워드 주제로 봤을 때 상대방 분의 감정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크다고 보여져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감정 컨트롤 하려고는 굉장히 노력하세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이제 사부님이 보기에는 속을 알 수가 없다던가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왜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 해? 라거나 아니면 내 인스타를 왜 구경했다가 안 했다 해? 상대방 분도 뭔가 변덕 부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아직도 사부님이 자기가 봤을 땐 애틋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부님 자체가 좋았고 따뜻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도 그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세요. 정서적으로 되게 큰 의미였다고 보이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 동반자,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 아까 이분이 그 카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부님을 그렇게 여기고 계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사람,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싶진 않아 한다. 변덕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봤을 때 감정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나고 심지어 두 분 사이 연락까지 올 수도 있겠다. 연락 시도는 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에 지금 타워 카드라던가 지금 레노먼드의 마운틴이 뜬다거나 지금 여기 오쇼젠 카드도 보이면 이게 약간 구두쇠 같은 카드거든요. 어쨌든 이런 카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혼란, 유혹자 이런 카드를 봤을 때 흐름이 다시 막힐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감정이 다시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거리를 두고 그렇더라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고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 다시 상대한테 뭔가 의존하고 기대고 싶다는 마음,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바로 움직인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묵묵하게 현실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올 수 있어요. 예상 못하게 두 분 사이 충격적인 변화가 있다던가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고 관계가 급변하고 마음이 급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계기로 빠르게 연락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다가 강하게 끌리고 감정적으로 다시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집착이나 그런 게 섞여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나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뭔가 두 분이 재접촉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관계 회복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인 유혹이 휩쓸려서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 서로 진심보단 충동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역도 마음이 확 흔들리고 충격이 있고 즉각적으로 연락한다거나 행동이 있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충격적인 연락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두 분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벽이나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자꾸 방해하고 막혀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꽁꽁 숨기고 그런 흐름으로 간다거나 아직 마음이 애틋하고 그렇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내 걸 자꾸 지키려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정말 물질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꺼내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움켜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멀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겠다고 보여지고 한 분이 일방적으로 용기를 냈는데 다른 분이 되게 차갑게 튕겨서 나간다거나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를 봤을 때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지금 이 관계가 누가 선택하고 감정 정리를 얼마나 하는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재 시점에서 확신을 강요한다거나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한다던가 정당화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릴 수도 있고 떠날 수 있고 이거는 사부님의 자유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감정, 분노가 있다거나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면 그걸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고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시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겠다고 절제카드에서 보여주긴 해요. 그러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만약에 상대방 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좀 너무 내 감정을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런 태도로 다가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상대방 분이 혹시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너 그럼 나 이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급진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지금 확정된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정답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설명을 한다거나 설득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선택이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사번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긴 해요. 사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번님 항상 원하시는 관계를 가져가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